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 트렌드는 대형인가? 목동 대형 신고가 매수 잘한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헤럴드 경제 일주일 만에 3억 올랐어요. 대형 아파트는 불황무풍지대라고 하는데 우선 아파트 트렌드가 대형이 맞는가? 요것부터 봐야 되겠죠. 일단 기사를 계속 보면 밑에 주요 골자 평촌도 대형이 올랐고 동탄도 대형이 올랐고 그리고 목동도 대형이 올랐는데 제일 큰 거 목동 14단지 아파트 전용 157제곱미터 요게 제일 크죠. 요게 23억 최고가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목동 14단지가 제일 크니까 목동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대형 아파트가 트렌드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 미국 주택으로 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 있는 대형 저택인데 해변을 끼고 있습니다. 해변 모래사장까지 저 주택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비쌉니다. 호가가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때 이러한 형태의 주택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원래는 뭐 한 500억 정도 하던 것이 지금 호가가 1300억까지 올라갔었죠. 지금 아마 좀 내려갔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꽤 비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보유세가 기본적으로 1.12%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 주택이 1000억이다. 1000억이라고 하면은 1년에 10억 이상 세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보험료도 엄청나죠. 보험료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주택 관리비도 엄청날 건데 그래서 이런 주택을 소유하면은 기본적으로 1년에 세금 포함 20억 이상 깨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요게 가능한 나라가 미국이죠. 실거주니까 엄청난 부자들이 수입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주택에 거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아파트는 돈다발이죠. 지금 보시면은 왼쪽 위에 저 아파트 그 중에 한 칸, 저 한 칸이 돈으로 거래가 됩니다. 저 아파트들, 저 건물 전체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저 한 칸을 쪼개가지고 아파트 건물을 잘게 쪼개서 저 한 칸이 돈다발이죠. 저 한 개가 돈다발이 되는 겁니다. 다들 하나씩 들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아파트는 돈다발. 그래서 그 이야기는 대형 단지 선호, 큰 평수가 아니라 대형 단지를 선호하죠. 많은 세대수. 왜냐하면은 아파트는 돈다발이고 돈다발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은 일단 메리트가 조금은 떨어지죠. 그래서 관리비 N빵 하니까 저 N빵 대형 단지 세대수가 많으면 유리합니다. 조금만 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집값의 1%도 안 되는 세금, 보유세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많다고 실질적으로 한 0.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많다고 난리 불평 불만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거주 시장이면은 당연히 내가 좋은 곳에 거주를 하면은 그만큼 세금 내겠다 요런 건데 지금 보시면은 저렇게 몸테크 해가지고 저렇게 낡은 공간에 살고 있는데 돈다발이기 때문에 비싼 건데 내가 돈다발을 들고 있는 건데 돈다발에다가 세금을 매긴다라고 하니까 난린 거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거주 주택 시장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대형 평수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대형 평수가 좋지만은 않은 게 K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관리비가 쭉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가 나오는데 지금 목동 14단지 아파트 전용 84 같은 경우에 39만 6천 원 정도 나옵니다. 39만 6천 원. 그런데 157제곱미터, 전용 157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74만 1천 원 정도 나옵니다. 관리비가. 2배 가까이 관리비를 내야 되는 거죠. 평수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K 아파트 시스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목동 14단지는 지금 현재 3,100세대 규모인데 경비 인원만 75명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그 관리비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가스 사용료는 별도죠, 별도. 그렇게 보면은 전용 157제곱미터 한 달에 유지비가 100만 원 이상 나가기도 하는 곳이죠. 전용 84는 40만 원 정도고, 물론 지금 가스비 포함하면은 전용 84도 꽤 나오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형 평수 전용 157제곱미터 관리비가 엄청나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대가족들 6인, 7인, 8인, 6인, 7인, 8인 가족들이 전용 84 두 개에서 사는 것보다는 전용 157제곱미터에서 한 채에서 거주를 하면은 여러 가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유리할 수가 있었겠으나 지금은 요게 트렌드는 아니죠. 전용 157이 트렌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뉴스 보면은 작년에 3,400명 고독사였다고 합니다. 절반이 5060 남성이었고, 예전에는 사별로 인해서 혼자 거주하다가 고독사 요런 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중장년 이혼으로 싱글로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게 지금 트렌드죠.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쪼개지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이런 거죠. 젊은 사람들은 더합니다. 결혼은 필수 아닌 선택, 비혼 선언하고 돈 휴가 받아 써요. 그러니까 비혼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제도까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국 미혼 남녀 10명 중에서 6명이 결혼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트렌드는 대형 평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또 프라이버시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웬만하면은 같이 살려고 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세대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인구는 줄어들지만 세대가 늘어서 집값은 유지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싱글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일부죠. 아파트 거주하는 싱글은 일부죠. 어쨌거나 지금 트렌드가 대형 평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향후 트렌드는. 그리고 지금 관리비 관점에서 다시 보면은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지금 한판 붙는 분위기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된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한전은 적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비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평수, 글쎄요죠. 앞으로 선호할 것인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목동은 재건축이죠. 그래서 목동 신고가는 다른 데하고는 달리 재건축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으나 이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밑에 기사 보면 재건축 활기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요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돼서 지금 목동 주택을 매수하면은 실제 거주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몸테크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2번
상습 침수지가 거대 아파트 타운으로 변신. 옛날 이야기죠. 쌍팔년도 이야기죠. 요거는. 그리고 3번 위례 신도시보다 큰 서울 도심 속의 신도시. 요것은 앞으로 요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고, 4번 조건부 종상향 반발은 큰 걸림돌 우려. 요것은 정부에서 용적률 완화를 해서 이 지역을 퍼줬는데 조합원들은 덮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혜택을 받았으나 나는 더 먹고 싶다. 요런 이야기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면. 지금 보시면은 요게 옛날 사진이죠. 옛날 사진. 88 올림픽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외국인들이 오다가 여기를 지나치면은 보기 안 좋으니까, 그래서 요 지역이 수혜를 받았죠. 좋아졌죠. 요 지역이 요렇게 좋아진 겁니다. 기사에서는 요조차도 요렇게 개발하면서 국가에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기존 주민들 혜택 많이 받았다고 봐야죠. 만약에 여기를 또 다른 이유로 만약에 그린벨트처럼 묶어버렸으면 이 사람들 전혀 혜택을 못 받았을 건데, 국가가 주택을 대량 건설함으로써 요 지역이 좋아졌죠. 개발 이익을 가져간 거죠. 어떻게 보면. 어쨌거나 지금 요 목동에 대해서 다시 보면은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단지죠. 목동 주공만 14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건축 물건 1단지, 2단지 쭉 나가서 14단지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등 주택이 무려 26,000채. 엄청나게 큰 동네죠. 주거지로. 그래서 이 동네는 상가가 수익률이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 주거지가 너무 많아서, 주택이 너무 많아서 상가가 잘 되기로 유명한 동네가 목동이죠. 아무튼 요 목동이 26,000여 채, 요 목동이 계획대로 재건축 완료되면은 주택수가 53,000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엄청나게 퍼준 거죠. 용적률 엄청나게 상향해 준 겁니다. 이게 좋지만은 않은 거죠.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조금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겠으나 요 동네 자체는 별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조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높이는 전세 또는 매매 가격 수준인데, 물은 유동성 총액이죠. 일단은 어떤 지역에 썩은 아파트 하나만 재건축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조 확대량, 수조가 커지는 사이즈는 일단 새 아파트라서 전세금 올라가죠. 거기다가 세대수도 많아지죠. 목동 같은 경우에 2배 이상 많아지죠. 이렇게 되니까 수조가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재건축함으로써. 그런데 만약에 추가 공급만큼 추가 유입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죠. 수조의 그 물높이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인당 국민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자동적으로 유동성 총액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엄청나게 인구가 유입되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나 목동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재건축이 다 끝나고 나면은 수조 사이즈가 2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3배, 4배, 5배 이렇게 커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물높이는 깔아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용적률이 상향된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된다면 목동에 전세 매매 가격이 오히려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물건을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매도 찬스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목동. 지금은 타운하우스 같이 쾌적한 느낌이죠. 물론 건물은 썩었으나 멀리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동네가 타운하우스 같은 쾌적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가 재건축이 전면적으로 끝나고 나면은 절대 이런 느낌 없을 겁니다. 물론 새 아파트라서 준공하고 나서는 일단은 뭐 좋아 보이겠으나 시간이 흘러서 10년만 지나도 지금 모습보다도 훨씬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의 동네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결론, 대형은 트렌드가 아니다. 그리고 목동 재건축 때문에 신고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다. 그리고 신고가 23억이라고 했는데 23억짜리 주택이면 월세가 900만 원 이상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나중에 새 아파트 지었을 때 그렇게 환산해 보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23억 잘못 샀을 확률이 높다. 그 이야기까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